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자료형, 데이트 타임이나 타임 델타와 같은 자료형에 대해서 주로 소개를 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함수 두 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이 함수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함수는 strptime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이 strptime은 문자열, 그러니까 스트링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문자열을 datetime 이라고 하는 자료형으로 변환을 해주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trptime이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strftime, 반대죠. datetime 자료형을 문자열, 스트링으로 변환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함수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 두 함수들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strptime, 그러니까 문자열을 datettime으로 변환하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문자열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1/08/11 과 같은 이러한 문자열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날짜라고 일단 직관적으로는 알고, 직관적으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몇 년도 몇 월 며칠일까요? 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뭐 21년 8월 11일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생각해서 맨 뒤에 있는 게 연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1년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맨 앞에 있는 게 날짜. 그래서 11년도 8월 21일 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연월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날짜와 그러니까 월과 날짜와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20일이 시간이고요. 08이 날짜고 이제 11이 월인 거죠. 그럼 11월 8일 21시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8월 11일 21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문화적으로도 다르거든요. 이게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에밀리 파리를 가다라고 하는 뭐 그러한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이거와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나와요. 이제 거기에 있는 주인공이 레스토랑을 뭔가 예약을 하는데 그 미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 주인공인데 미국 사람이 이제 프랑스에 가서 이제 일을 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들을 다룬 드라마인데 거기에서도 미국 사람은 저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거를 8월 11일 21시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레스토랑을 이제 중요한 미팅 자리에서 예약을 해놨는데 프랑스에서는 그걸 반대로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은 11월 8일 21시로 예약을 잡아놨던 거죠. 그래서 그런 해프닝이 일어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문자열로 이루어진 것들을 데이트 타임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이제 strptime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strptime은 첫 번째 인자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런 문자열들을 첫 번째 인자로 주고 두 번째 인자로는 그 문자를 해석할 수 있는 형태, 포맷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열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트 타임에 저희가 연, 월일, 시분초, 마이크로세컨까지 있는데 거기에 있는 퍼센트 기호로 달려져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포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퍼센트하고 대문자 y를 하면 연도 네 자리 숫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소문자 y를 하면 연도 두 자릿수. 월은 퍼센트 %m으로 표시하고요. 날짜는 퍼센트 %d. 이런 식으로 각각 그 속성들을 우리가 포맷으로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의를 통해서 문자열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러한 걸 제공해 주는 게 strptime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strptime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고 어떤 경우에 주로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strptime으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자열이 이렇게 21/08/11이라고 하는 어떤 스트링 값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을 하나 선언을 해주고요. 이 문자열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뭔가 날짜 정보인 것 같지만 실제 데이터 타입은 지금 문자열로 되어져 있습니다.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우리가 데이트 타임 객체로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1년 8월 11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dt에 데이트 타임 객체에 strptime
하고요. 첫 번째 인자로 내가 변환하고자 하는 스트링, 문자열을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인자로 포맷을 주는 거죠. 포맷은 해석하기 위해서 지금 문자열이 구성되어져 있는 포맷대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자릿수 연도가 첫 번째니까 소문자 y 슬래시 그 다음에 month 그 다음에 da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 2021년 8월 11일이다 라고 하는 데이터로 변환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11년 8월 21일로 변환을 해볼까요? 똑같은 이 문자열을 가지고 이 다른 값으로 변환을 해보려고 하면 이 포맷만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21일이 day니까 %day 그 다음에 슬래시 두 번째가 month고요. 세 번째가 연도가 되겠죠. 이렇게 순서만 바꿔주면 얘는 2011년 8월 21일로 변환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8월 11일 21시로 변환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첫 번째가 시간이죠. 그럼 %h 그 다음에 두 번째 8월이 month니까 month 세 번째가 day니까 day 이렇게 해주게 되면 8월 11일 21시라고 하는 데이터로 변환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10분초 뒤에 있는 것들은 0으로 변환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연도 정보는 디폴트 값이 1900년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DT1에다가 하나 저장해 놓고 DT1의 연도를 2열을 업데이트 할까요? 2열을 2021로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T1의 2열 있죠? DT1의 2열을 여기다가 2021 이렇게 해보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2열이라고 하는 어트리뷰트는 is not writable, 쓸 수 없다라고 나오네요. 뭔가 수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른 방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하시는 방법은 replace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dt1.replace 그리고 여기에다가 2열은 2021년도 이렇게 하시면 연도가 2021년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데이트 타임에서는 이 2열과 같은 속성들, 속성 값들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변환하는 거는 업데이트하는 건 안 되고 이런 replace라는 함수를 통해서만 업데이트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아래의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샘플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이 샘플 데이터에서 2020년 7월 데이터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도 그냥 임의로 만들어 놓은 10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밸류가 이렇게 각각 있습니다. 네, 있는데 한번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아까 지난 시간에 봤었던 그러한 데이터와 형태가 거의 유사하죠. 유사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데이트 타임 인덱스를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set 인덱스 해서요. 이 데이트를 로우 인덱스로 변환을 했고요. 변환된 다음에는 우리가 만약에 2020년 이렇게 하면 2020년 데이터가 선택이 되고 2020년 07월 하면 2020년 7월 데이터가 선택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이러한 데이터가 에러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키 에러가 발생을 하죠. 2020-07이라고 하는 키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왜 안 되는 건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전 시간에 제가 한번 좀 강조해 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 봤었던 이 샘플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는 인포 함수를 실행을 해보시면 그 데이트라고 하는 이 컬럼이 데이터 타입이 이제 데이트 타임이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 데이터 프레임,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두 번째인 데이터 프레임을 보시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에는 실제로 연도랑 월과 일에 해당하는 날짜 정보라고 직관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실제로 이 데이터 프레임에 인포를 해서 보시면 이 데이트라고 하는 컬럼이 오브젝트,
즉 스트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트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거나 가지고 와서 실제로 분석할 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처음에 이 내용을 잘 모르면 이제 왜 배운 대로 했는데 안 되지? 라고 이렇게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데이트라고 하는 컬럼이 지금 문자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이 set 로우 인덱스로 이 데이트 타임 인덱스를 만든 다음에 그 데이트 타임 인덱스에 대고 색인을 굉장히 편리하게 했는데 이 슬라이싱 색인을 편리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로우 인덱스가 데이트 타임 인덱스여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아까 전에 이전 시간에 했던 거는 가능했던 이유가 이 샘플의 데이트라고 하는 컬럼이 원래 데이트 타임 타입이었기 때문에 얘를 인덱스로 변환하면 데이트 타임 인덱스가 된 건데요. 지금 우리가 두 번째로 생성한 이 df라고 하는 거, 이번 시간에 생성한 이 df라고 하는 애는 원래 스트링이었기 때문에 그냥 로우 인덱스로 변환을 해도 그냥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트 타임 인덱스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색인 방법이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결을 해야겠죠.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결을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데이터 프레임의 데이트 타입의 컬럼을 데이트 타임으로 변환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의 데이트가 지금 문자열이니까 이 문자열을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그 strptime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얘를 데이트 타임 객체로 변환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를 변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뭔가 값을 strptime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 데이트라고 하는 컬럼의 각각의 값에 적용을 하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처음에 하시면 조금 어려운데 이게 데이트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을 하면 이제 시리즈가 나오죠. 이 시리즈의 각각의 값에 strptime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수를 적용을 할 거예요. 함수를 적용하는데 순회하면서 각각의 값을 순회하면서 순회하면서 첫 번째 값을 요 x에 집어넣는 거예요. 첫 번째 값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이 dt에 date time.strp time을 실행을 하면서 첫 번째 인자로 받은 요 x, 그렇죠? 이 익명함수의 x 값을 받아서, 그러니까 즉 첫 번째 돌면은 요 2020 7월 1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들어가서 얘를 %대문자 y 마이너스 %m 마이너스 %d의 형태로 해석을 해라. 해석을 해서 리턴을 해달라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눈으로 봤을 때 실행해보면 결과가 똑같아요. 그죠? 눈으로 봤을 때는 결과가 똑같지만 얘를 실제로 인포 함수를 실행을 해서 보시면 얘를 제가 얘는 지금 시리즈라서 그런 거고요. 얘를 제가 새로운 컬럼으로 추가를 할게요. date2라고 하는 그냥 컬럼으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 프레임에 보면 이렇게 date2라고 하는 컬럼이 추가가 됐죠. 그리고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date라고 하는 컬럼과 동일하지만 인포 함수를 보시면 date 타임 객체로 변환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strp 타임을 익명함수와 결합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변환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저거를 굳이 할 필요 없이 이 date라고 하는 컬럼에 이 데이터 타입을 변환해 주는 판다스의 함수가 있습니다. pd.toDateTime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데이터 프레임의 데이트 컬럼, 첫 번째 컬럼을 똑같이 포맷을 %y, %m, %d 이런 식으로 포맷을 지정해줘서 이 데이트 타임 함수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위에서 수행했던 이러한 형태가 동일하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된 결과를 얘도 체크를 위해서 데이트 3번에다가 제가 새로운 컬럼으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 함수를 다시 보시면
이와 같이 데이트 3번도 데이트 타임 타입으로 변환이 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월달 데이터만 조회를 해볼까요? 데이터 프레임에 똑같이 set 인덱스 해서요. 데이트 2번이나 데이트 3번으로 set 인덱스를 하면 되겠죠? set 인덱스를 해서 여기에서 똑같이 2021년, 20년 7월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2020년 7월 데이터만 이렇게 선택을 해올 수가 있습니다. 이 set 인덱스를 2번이나 3번, 즉 데이트 타임 타입의 컬럼을 이제 인덱스로 만들어 놔야 이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얘를 데이트로 하게 되면 아까 봤던 것처럼 안 되죠. 이 데이트라고 하는 컬럼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2번이나 3번으로 하시면 정상적으로 잘 수행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했던 실습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처음에 헤매는 그러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눈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그 데이터 타입이랑 매칭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못하는 그러한 오류 중에 하나니까는 꼭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반대 str f타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tr p타임이라는 반대로 이제 데이트 타임 객체를 문자열로 변환을 해주는 이제 반대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str f타임은 데이트 타임의 str f타임에 데이터를 첫 번째 인자로 주고 똑같이 이제 포맷을 지정해 주거나 혹은 그냥 data.str f타임하고 첫 번째 인자로 포맷을 줘도 동일하게 수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데이터는 당연히 데이트 타임 자료형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어떨 때 이 str f타임을 활용을 하냐면 이제 우리가 날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날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날짜 정보의 표현 방식을 변경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2021-03-15 돼 있는 2021년 3월 15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이렇게 표현 방식을 변경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중에서 내가 특정한 정보만 보고자 할 때 나는 여기서 월 정보만 필요하다. 혹은 날짜 정보만 필요하다 하는 식으로 특정 정보만 필요로 할 때 이제 그러한 포맷을 지정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가지고 와서 문자열로 변환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 이제 이 날짜 정보, 이러한 날짜와 시간 정보, 이 데이트 타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들에서 관련 정보들을 추가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2021년 3월 15일이라고 하는 데이터에는 연월일은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요일인지 아니면은 전체 1년의 52주 중에 몇 주 차에 해당하는 날짜인 건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매출액 같은 거를 분기별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할 때 이 3월 15일 데이터는 1분기인지 2분기인지 이런 것들처럼 뭔가 이 날짜를 통해서 뽑아낼 수 있는 추가 정보들, 이러한 추가 정보들을 우리가 손쉽게 이제 이 포맷에 지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손쉽게 이 데이트 타임 객체에서 이거를 자동적으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주로 이 str f타임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str f타임을 실제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해보고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str f타임 함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tr f타임은 str p타임과 반대로 데이트 타임, 즉 날짜 타입의 변수를 문자열로 변환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now라고 하는 변수를 이제 만들어 놨었는데요. 이 now라고 하는 변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네 자리 연도수 월, 일 형태로 문자열로 변환해서 출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str ftime 하고요. 여기에다가 포맷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포맷은 네 자리 연도니까 대문자 y, m, t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dt.dateTime에 str ftime 하고요. 첫 번째 인자로 now를 인자로 줘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 인자는 똑같이 이렇게 포맷으로 지정을 해주셔도 이 첫 번째 줄의 구문과 두 번째 줄의 구문은 동일한 겁니다. 가끔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떨 때는 변수가 앞에 나와서 그 변수 점 함수명을 쓸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모듈명을 써서 함수명 쓰고 그 다음에 그 인자를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막 서로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둘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얘네들이 알아서 아래쪽에서 치환해가지고 변환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now라고 하는 변수를 이번엔 이렇게 바꿔볼게요. 월 -1 하고 c 땡땡분 이렇게 바꿔보고자 한다면 str ftime 하고요. 포맷만 저기에 맞춰서 주면 되겠습니다. 월 1 띄고 c니까 hour 땡땡 minutes 대문자 m 이렇게 하면 2월 26일 18시 41분 이렇게 값이 문자열로 변환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문자열을 변환하는 원래 데이트 타임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를 내가 원하는 포맷에 맞춰서 문자열로 이렇게 변환을 해줄 때 str ftime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문자열의 그 포맷을 변경할 때 사용을 하는 경우보다는 새로운 정보를 취득을 할 때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우리가 now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여기라고 이 값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취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취득을 하기 위한 포맷은 우리가 시간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포맷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링크를 따라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다양한 포맷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로 시작되는 것들이 다 포맷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기 %a 이 %a 같은 경우에는 요일 정보를 이렇게 앞에 있는 세 글자로 해서 주는 거고요. 대문자 a를 하면 이렇게 풀네임으로 주는 거고요. 만약에 %w를 하면 weekday, 요일 정보를 주는 겁니다. 0이 일요일이고 6이 토요일이라는 형태로 주고요. %d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날짜. 그 다음에 %b로 하면 이렇게 그 month를, 월을 이렇게 영어의 첫 번째 앞에 있는 추격어로, 세 글자 추격어로 표현을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 타임에 있는 값을 가지고 변환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주차 정보랑 아니면 요일 정보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가 있죠. 그리고 주차 정보나 요일 정보도 여기 링크에 따라 들어가서 보시면 더 자세하게 적혀져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주차 정보를 할 때 일요일을 첫 번째 날 주의 첫 번째 날로 볼 거냐, 월요일을 첫 번째 날로 볼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포맷들이 다 각기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형태로 저희가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포맷을 활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컬럼들을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실습 2번, 3번이 있는데 이거를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번을 하려고 합니다. 주차별로 밸류의 컬럼의 합을 더하고자 합니다. 그죠? 네, 이거를 일단은 좀 정리를 할게요. 아까 데이트 2랑 3번은 2번이랑 3번은 우리가 실제로 그 데이트 타임으로 변환하는 게 제대로 됐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드랍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3번을 드랍하고요. 인플레이스를 제가 true로 이렇게 해서 이거 하기 전에 조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랍할 때 엑시스를 1로 줘야죠. 컬럼이니까. 네. 이렇게 하면 네. 없어졌고요. 얘를 다시 pd.to date time 이렇게 해서 데이트를 변환을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그냥 데이터 프레임에 원래 데이트 컬럼에 덮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이 깔끔하게 똑같이 두 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고 데이트라고 하는 컬럼이 데이트 타임인 데이터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주차별 1년이 1주차부터 52주나 혹은 53주차까지 있죠. 53주차까지 있는데 뭐 23주차에는 이 밸류의 컬럼의 합이 얼마고 24주차에는 얼마고 25주차에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주차별로
밸류 컬럼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예, 그러면 구하면 될 텐데, 그쵸? 그룹 집계에서 주차별, 같은 주차에 해당하는 데이터들끼리 그룹핑을 해서 집계를 하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주차 정보가 없죠. 그러면 7월 1일이 얘가 뭐 28주차인지, 29주차인지, 30주차인지, 이거를 우리가 달력에 가서 수동으로 일일이 다 알아보는 방법도 있지만, 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배웠던 함수를 활용해서 주차 정보를 만들어서 그 주차 정보를 새로운 컬럼으로 추가해서 그 컬럼을 가지고 집계를 하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예, 요일도 마찬가지로 원래 이 데이트라고 하는 컬럼이 가지고 있는 값에서 요일 정보를 자동으로 만들어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컬럼의 합을 구하면 되겠죠. 예, 그걸 하기 위한 게 이제 그럴 때 주로 이제 많이 활용하는 게 우리가 배웠던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str p 타임 f 타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크 넘버랑 위크 데이를 추가를 하면 되겠죠. 추가를 하면 될 텐데요. 우리가 아까 전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추가를 하기 전에 now라고 하는 컬럼에서 now라고 하는 객체에서 얘를 str f 타임으로 현재는 그러면 몇 주차냐 알고 싶으면 이렇게 now str f 타임 t가 빠졌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8주차 올해 8주차인 걸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얘를 W로 하면 위크데이, 요일이 나오죠. 5 라고 하는 요일 정보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구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str f 타임을 이 데이터 프레임에 이 데이트 컬럼에 각각 적용을 해서 관련된 컬럼을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추가를 하는 방법은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에 데이트 컬럼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함수를 적용할 거죠. 어떤 함수를 각각 적용할 건데 x에서 저 str f 타임을 적용할 겁니다. 그죠? 이 x에 str f 타임을 적용해서 포맷을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는 거죠. 퍼센트 대문자 v 하면 이 위크 넘버가 나오죠. 위크 넘버가 나오니까 이렇게 나온 위크 넘버를 제가 새로운 위크 넘버라고 하는 컬럼으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보면 이렇게 위크 넘버라고 하는 컬럼이 추가가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얘를 복사해서 위크 데이 컬럼을 추가할 때 이 포맷만 W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일 정보도 이렇게 추가된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직관적인 요일 정보를 보려면 우리가 여기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소문자 A로 볼까요? 소문자 A로 한번 보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보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수요일, 목요일, 일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컬럼을 구하고 나면 이 각각의 주차별 컬럼의 합이나 요일별 컬럼의 합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피벗 테이블에 인덱스를 위크 넘버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그리게이트 펑션은 sum으로 하면 되겠고요. value는 value라고 하는 컬럼으로 하면 이렇게 주차별로 그 value의 합이 구해지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요일별 관련된 데이터들도 인덱스만 위크데이로 바꿔주기만 하면 위크데이별로 그러니까 요일별로 데이터를 쪼개서 value의 합을 구하는 구문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간단하게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간단하게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 처리를 위한 그 데이트 타임 모듈의 그 주요한 데이터 타입들과 그 다음에 주요한 함수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